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조진형입니다. 오늘 얘기해 드릴 주제가 이제 최신 데이터베이스 동향과 제품의 발전 방향 이렇습니다. 이게 이런 주제가 만들어진 이유는 최근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가 양이 폭증하고 있다라는 어떤 위기감으로 인해서 DW 분야라든지 데이터를 대량으로 다루어야 되는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새로운 해결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존에 이제 거의 한 20년간 그 데이터베이스 분야에는 별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릴레이셔널 모델이 자리를 잡고 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오브젝트 모델이 등장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릴레이셔널 모델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주름을 잡고 있는 상황에 새롭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변화의 바람이 지금 현재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다양한 해결책들이 이제 벤더들 간에 좀 제시되고 있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저희 티베로 입장에서 티베로를 이제 5도 나오고 6 버전도 나오고 이렇게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걸 고민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상당히 오랫동안 좀 고민을 해왔습니다. 작년 1년간 계속 해왔던 고민들이고,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저희 이제 티베로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티베로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최신의 데이터베이스 동향이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기술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저희가 티베로를 어떤 방향으로 제품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5 버전을 어제 출시했습니다. 어제 제품 출시를 했고, 6 버전이 이제 내년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모습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티베로 현황입니다. 티베로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니까 지난해 12월까지는 저희 회사명이 티맥스 데이터였습니다. 그러니까 티맥스를 연상하시면 되시죠. 티맥스 소프트가 있고 티맥스 데이터였는데, 저희가 작년 12월에 새롭게 저희 사업 부서를 구성을 하면서 티베로라는 이름으로 저희 제품명과 회사명을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좀 더 저희 제품을 더 홍보하고 저희 회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길 것 같아서 티베로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그 12월 이전까지는 티맥스 데이터는 기술 지원과 R&D만을 수행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러면 제품 판매는 어디서 했느냐? 티맥스 소프트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티맥스 소프트 입장에서는 이제 미들웨어 제품들도 있고 데이터베이스 제품도 팔라고 하니 팔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데이터베이스 제품이라는 게 세일즈하기가 아주 쉽지 않은 그런 제품입니다. 특히 이제 검증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티맥스 소프트에서 이 제품을 영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오너십이 좀 약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아예 그냥 작년 12월부터는 그 티베로 내에 사업부를 아예 두고 저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당하게 좀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크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티베로는 2003년 12월에 이제 2.0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맨 처음 개발 시작한 거는 2002년도부터입니다. 2002년도에 티맥스 소프트 내에 R&D 센터가 있었고, 그 R&D 센터 내에 이제 DB 개발팀으로 존재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개발이 완료돼서 이제 2003년 12월에 2.0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사실 상용화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저희의 어떤 한계라고 할까요? 그런 걸 절감하면서 다시 이제 개발에 착수하면서 2007년
10월에 3.0을 출시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실 그 대용량, 그러니까 기업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을 수준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로 일단은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이제 레퍼런스도 확보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이제 오랫동안 저희 제품을 써오신 주요 이제 고객사 분들이 이제 3.0부터 쭉 지금 4.0까지 이렇게 쏘고 계시는 상황이고, 2008년 11월에 저희가 TAC, 티베로 액티브 클러스터링이 약자입니다. 원래 오라클 RAC 기능하고 똑같은 기능으로 타겟팅을 해서 저희가 개발을 했고, 4.0이 출시되는 거와 같이 TAC를 저희가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이제 오라클에 이어서 두 번째로 공유 디스크 기반의 액티브 클러스터링 기술을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한 회사가 됐고요. 그런 제품이 됐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많은 좀 주목을 받으면서 레퍼런스가 이제 급증하게 되는 원인이 됐고, 쭉 이제 적용이 되어 오면서 사실 제품이라는 것이 안정화 과정을 겪으려면 레퍼런스 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사분들이 사용하시는 패턴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패턴에서 충분히 검증이 돼야만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시되는 제품들은 레퍼런스를 그만큼 빨리 확보해서 빨리 안정화시키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4.0부터 레퍼런스가 급증하게 돼서 4.0의 이제 안정화 버전인 4 SP1 버전, 서비스 팩 1입니다. SP1 버전이 2010년 1월에 나오면서 이제 사실상 이제 4.0에 대한 어떤 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어제 저희가 5.0을 출시하면서 이제는 저희가 외산 데이터베이스 제품에 비해서 절대 성능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절대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가 자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채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제 워낙 데이터베이스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성능, 안정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주력을 하다 보니 이제 편의성, 그러니까 DBA 분들이 주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런 편의성에 약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에 저희가 좀 내용들을 넣습니다만,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해서 편의성을 높이는데 신경 쓸 예정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저희 제품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오라클과의 호환성이죠. 그래서 오라클과의 호환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그 오라클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분들께서 좀 더 가격이 효율적인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찾고 계시다면 저희 티베로가 가장 적합한 대안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런 호환성 덕분에 이제 쉽게 어플리케이션을 전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오라클을 활용하고 계시던 어떤 DBA 분들도 쉽게 티베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에 있어서도 BMT POC를 통해서 저희가 검증해 본 결과 절대 뒤지지 않는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사는 한 450여 개, 현재 10월 기준입니다. 제가 0이 하나 빠졌는데요. 10월 기준으로 450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고, 공공 분야가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국산 DB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지원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주요 성공 사례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라고 2008년 6월에 저희 3.0으로 원래 이제 오라클, MS SQL 이렇게 단위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오셨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스템 규모가 되니까 이제 통합 DB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저희 DB를 도입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2010년 6월에는 4.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아직까지 잘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KT 쿡TV는 원래 DB2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DB2 부분은 사실 지원하기도 좀 어렵고 엔지니어 구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어떤 사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을 결심하셨고 이제 2009년 9월에 작업을 해서 3개월 만에 이제 DB2에서 저희 티베로로 전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융 분야에서는 이제 대한생명이 있습니다. 대한생명이 2008년 11월부터 사실 일찍부터 저희 3.0을 써 오셨고요. 2010년 9월에 역시 이제 티베로 4로 업그레이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디스크 기반의 RDB만 있는 것이 아니고 MMDB, 메모리 상주형 DB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 적용 사례로 이제 삼성 선물 FX 마진 시스템이 있습니다. 2009년 6월에 적용된 바 있고요. 예. 저희가 티베로를 판매하면서 또 가장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고객분들은 DB만 가지고 쓰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DB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솔루션들이 존재하는데요. 이거 이제 서드 파티 솔루션이라고 저희가 얘기하죠. 서드 파티 솔루션과의 연계가 잘 돼야만 DB를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오라클 DB를 전환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체크 포인트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그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백업 솔루션, 클러스터링, 모니터링, DB 개발 툴, 그다음에 뭐 ETL, DB 접근 보안, 암호화, 올랩, 그 이외에도 한 90여 개 되는 솔루션들과 티베로는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동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데이터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 데이터가 일단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2009년에 80만 페타바이트죠. 이게 0.8 제타바이트가에 해당합니다. 이게 2020년에는 35 제타바이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IDC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가 속도를 보면 상당합니다. 사실. 그래서 매년 거의 2배씩 증가한다.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 대용량의 어떤 데이터 증가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많은 솔루션사를 통해서 이제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게 이제 고객사분들의 고민입니다. 근데 가만히 이 부분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증가하는데 그러면 왜 증가하느냐 좀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비즈니스 액티비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거래소에서 뭐 거래하는 정보도 거의 미리세컨드 단위에서 저희가 체결 정보가 이루어지고 있고, 옛날 같으면 뭐 하루 지나서 그 체결을 이제 검증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수행했었는데 지금은 하루 안 기다려 줍니다. 예. 뭐 몇 분 내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외면해 버리거든요. 다른 경쟁자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비즈니스의 어떤 경쟁 자체가 가속화되면서 이 액티비티 자체가 그대로 가속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데이터는 계속 많은 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 쪽에서도 사이언티픽 애널리시스라고 이제 뭐 저희가 DNA라든지 아니면 기상정보 아니면 천문학이라든지 여기서 사용되는 그 정보들의 양도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두 가지는 사람의 어떤 활동으로 인해서 데이터가 증가하는 거인 반면에 사람만 이 데이터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종 기계, 장비들이나 그리고 센서, RFID, 그다음에 뭐 GPS 정보 이런 것들이 이 데이터가 증가하는데 가중되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데이터 자체도 형식 자체가 정형 데이터가 아닌 비정형 데이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멀티미디어화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멀티미디어 자체도 해상도가 높은 것들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 있죠. 이렇게 되면서 데이터 자체가 가지는 어떤 증가폭도 크게 어떤 이 데이터 증가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태틱하게 데이터가 있지 않고 데이터가 계속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는, 그리고 이 변화의 추이를 따라가야 되는 어떤 이런 고민들이 결국은 데이터 관리의 어떤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고객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뭐 많은 고민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대충 이런 고민들을 할 것 같은데, 무엇이 분석이 돼야 되느냐, 저희 시스템에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실 것 같고, 그리고 요게 분석이 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비용이 들 텐데, 이런 비용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과연 이걸 분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정보라는 것이 한 군데 있지 않고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다 보니 결국은 이걸 분석하려면 다시 모아야 되고, 모은 걸 다시 분석 시스템으로 돌려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데 워낙 투자비라든지 비용이라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밑에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뭐냐면, 비정형 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데이터 결과가 나오고 있고, 비정형 데이터를 꼭 저희가 연계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에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보들은 시간이 지나면, 뭐 하루라든지 아니면 뭐 1시간이라든지 지나면 의미가 없는 정보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 굳이 저희가 뭐 저장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분석 범위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을 경우에는 데이터 증가가 가속화되면서 그걸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점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의 어떤 출발점으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기존에 분석하시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뭔가 다른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거의 연결선상에서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전형적인 저희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를 먼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구축해온 그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인데요. 보시면은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OLTP성 이제 업무용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죠. 여기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뭐 ETL을 아니면 이제 스크립트 형태로 짜서 이제 그걸 뭐 스케줄러를 돌려서 뭐 데일리 배치로 이렇게 DW 쪽으로 넘긴다든지 뭐 이런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리플리케이션 툴이죠. CDC라고 합니다. Changed Data Capture의 약자인데요. CDC 솔루션을 통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이 트랜잭션 데이터를 EDW로 가져오는 그런 체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많이 구성이 돼 있고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CDC 서버도 있고, 이제 ODS라고 해서 그냥 일반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를 가공하지 않은 채로 ODS에 올려놓고 EDW 올릴 때는 이제 좀 더 데이터 모델에 맞게, 분석 모델에 맞게 좀 더 가공해서 올린다든지 이런 업무 영역으로 이제 ODS라는 게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EDW에 올라온 데이터는 다시 다차원 분석을 하게 됩니다. 다차원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 마트라는 곳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데이터 마트와 EDW 부분을 연결을 해서 이제 어떤 분석 툴들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뭐 3GL 코드나 뭐 그냥 일반적인 커스텀 SQL 가지고 이제 뭐 리포트를 엑셀로 만들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툴들을 많이 쓰고 계시죠. 그래서 드릴 다운 툴,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거를 뭐 프리딕티브 애널리틱 툴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포인트 베이스로, 그러니까 코스트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베이스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코스트가 제일 높은 것이 확률이 높은 뭐 그런 식으로 예측까지도 가능한 그런 툴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은 그 OLTP OLTP 영역하고 이렇게 분석 영역하고 결국은 분리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원래는 데일리 배치였다가 지금은 거의 실시간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는 통합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지금의 현황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그 데이터 증가에 대한 어떤 고민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일단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소프트웨어에서 보시면은 일단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워낙 그 퍼포먼스가 높은, 그러니까 성능이 아주 필요한 그런 업무에 있어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동작하는 데 있어서 그 퍼포먼스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은 디스크 IO입니다. 디스크에서 읽어오고 쓰는 작업이 이제 서버에서 운영이 될 때 가장 느리죠. 이제 그런 부분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가 이제 튜닝 포인트가 되는데요. 그걸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액세스하자, 메모리에다 다 올려놓고 그런 게 이제 잘 아시는 RT베이스나 이제 타임스텐, 그리고 SAP에서 요즘 이제 얘기하고 계시는 하나DB,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버티컬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컬럼 스토어드 베이스드 DB라고 보통 하는데, 그 OLTP 환경에서는 모든 연산이 로우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로우 단위로 인서트나 업데이트, 뭐 딜리트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 이제 업무 시스템에서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OLTP에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들은 대부분 로우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도 그렇고 저희 티베로도 마찬가지로 로우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애널리틱 트랜잭션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OLAP 환경에서 보면 대용량의 어떤 테이블 내용을 어떤 레인지를 두고 이렇게 한꺼번에 끌고 온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 짧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긴 롱 트랜잭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데이터 양 자체가 어떤 그 헤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축소하느냐가, 최적화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로우 기반으로 설계된 데이터베이스는 문제가 그 칼럼 베이스로 봤을 때 중복 데이터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를테면 뭐 사람의 어떤 주소지라고 해봐야 이제 뭐 서울시 무슨 구 하면 몇 개에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모든 사람한테 다 데이터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혹은 남자, 여자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각 로우마다 그 칼럼에 다 남 아니면 여 이렇게 다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굳이 로우 단위로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 고민이 이제 칼럼 스토어드 베이스드 DB의 어떤 시작점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중복을 아예 없애고 칼럼 단위로 데이터를 운영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 스토리지 부분에서도 상당히 그 용량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 트래픽에 있어서도 내용을 줄일 수 있는, 용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가 됩니다. 물론 이게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맨 처음에 데이터 인서트나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때 중복 검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컬럼 스토어드 베이스드 DB가 이제 성립이 되죠. 따라서 그 롱 트랜지션, OLAP성에 있는 커다란 데이터를 갖고 오고 연산하기에는 유리하지만 이걸 OLTP성으로 이렇게 쓰기에는, 그러니까 데이터 중복 검사를 중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나지 않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기반이랑 컬럼 기반을 어떻게 좀 하이브리드 형태로 이렇게 섞어서 쓰는 그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리얼타임 애널리틱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계속 그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에 있어서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할 게 아니라 저장하기 전에 분석하자는 겁니다. 스트리밍 형태로 데이터가 흐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뭐 특별한 어떤 조건을 가진 어떤 데이터가 감지가 되면 그거를 뭐 리스크로 감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특별한 다른 이제 비즈니스 액티비티와 연계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그런 스트리밍 데이터 애널리틱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컴플렉스 이벤트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계속 바뀌는 마켓 데이터에 대한 뭐 리포트라든지 뭐 트레이드 정보에 따른 그 데이터 대시보드 업데이트 한다든지 어떤 뭐 그 리스크 같은 게 감지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식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죠. NoSQL 기반의 이제 몽고DB나 하둡, 뭐 카산드라 이런 NoSQL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들도 비정형 데이터 위주의 어떤 분석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많은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 요 정도가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등장하는 기술들을 좀 요약을 해봤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하드웨어 부분입니다. 하드웨어에서 이제 저장소라고 하면 뭐 이렇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드 디스크가 있고, 그리고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인가요? 예, SSD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D램이 있죠. 근데 보시면은 퍼포먼스를 보시면 하드 디스크가 가장 느립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기계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모터를 통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피드를 올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SSD가 있고 D램. 당연히 이제 D램이 액세스 속도에서는 1등입니다만 문제는 전원이 나가면 날아간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휘발성이 있다는 거, 그게 문제고요. 어쨌든 가격 부분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하드디스크는 아주 저가이고 SSD, D램으로 갈수록 이제 고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걸 적용하면 퍼포먼스가 빨라진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적정 가격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적용이 되는 부분이 좀 이제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SSD 부분은 조만간 뭐 SSD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하드웨어 벤더들을 통해서 좀 논의가 되고 있어서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조만간 크게 이제 신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특이하게 저희가 D램 베이스드로 스토리지 서버를 공급하고 있는 저희 국산 하드웨어 벤더가 있습니다. 태진 인포텍이라는 이제 회사 이름이고 브랜드명은 이제 제트스피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다 없애버리고 하드디스크 대신에 이제 D램을 메인 저장소로 파일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D램은 전원이 나가면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드디스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장치를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한 1시간 정도는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하드디스크에서는 D램 쪽에서 이렇게 계속 변경이 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백업을 받는 이제 그런 보안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일반 서버에서 돌아가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그냥 여기 그 제트스피드에다가 얹어서 구성을 하면 한 10배 정도 빨라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쪽하고 이제 서로 협력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이제 그 트래픽이 몰리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 적용을 해볼까 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NoSQL하고 SQL 부분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NoSQL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사실 잘 따져보고 적정한 어떤 그 수요처에 그 솔루션을 쓰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잠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NoSQL이 일단 확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더 유리합니다. 물론 RDBMS에 비해서요. 근데 RDBMS가 그 확장성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는 부분은 사실 그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퍼포먼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수용을 아예 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는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데이터 구조는
RDBMS는 릴레이셔널 모델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죠, 이미. 반면에 이제 NoSQL은 키밸류 기반의 어떤 옛날 저희가 이제 파일 DB를 사용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그거 형태와 사실 유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잭션이 일단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RDBMS는 아주 복잡한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가진 트랜잭션까지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다르고요. 그리고 데이터 접근 구조에 대해 있어도 여기서 보시면 프라이머리 키 스토어드 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NoSQL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이메일이라든지 SNS 서비스를 보면 시간 단위로 이미 이제 내용들이 소팅이 돼 있죠. 기본적으로 시간이 이제 키가 되는 것이죠. 프라이머리 키가 돼서 그걸로 이미 이제 데이터베이스 내에 소팅이 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런 형태가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키를 잘 설계해야만이 그 목적에 맞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중간에 그 키를 바꾸려고 할 경우에는 바꾸려는 작업 자체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설계를 아주 잘해야 되는 어떤 그런 요건이 있고요. 반면에 RDBMS는 다중 소티드 맵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데이터 모델을 만들고 적용을 시켜놔도 나중에 튜닝 요소를 발견해서 또 튜닝도 할 수 있고 하는 아주 유연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20년 이상 이렇게 발전돼 오면서 고객분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반영해 왔기 때문에 아주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업무 시스템, 그러니까 업무 시스템이라는 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추가되기도 하고 수정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아주 유연하게 대응하려면 아직 역시 이제 RDBMS를 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떤 특정 목적, 정형화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주 라지 스케일로 아주 큰 규모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NoSQL이 맞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어떤 특징을 잘 캐치하셔서 필요하신 곳에 적용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계속해서 경쟁을 해왔죠. 유닉스 그 전에는 이제 메인프레임에서, 그리고 유닉스로 넘어오면서 이제 오픈 환경이 됐습니다만, 유닉스도 역시 이제 벤더가 한정이 돼 있죠. IBM, HP, 그다음에 또 뭐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유닉스 벤더가 이렇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퍼포먼스도 올라가면서 또 이제 고가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에 있으면서 새롭게 이제 주목을 받는 게 X86 기반의 범용 서버들입니다. SNS 서비스라든지 대용량의 어떤 웹 서비스를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X86 범용 서버를 써서 구축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X86 벤더는 유닉스 벤더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경쟁 체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도 쉽게 다운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만큼 하드웨어에서 가질 수 있는 마진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벤더들이 선택한 것이 하드웨어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좀 더 형성을 해서 한꺼번에 딜리버리를 하자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어플라이언스의 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라클에서는 많이 아시다시피 이제 엑사데이터, 엑사로직 이런 아키텍처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 선 장비와 그리고 X86 서버도 역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엑사데이터에. 그리고 IBM은 네티자라고 하는 DW 전용의 어떤 어플라이언스 기업을 2010년 9월에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네티자도 국내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ANSI SQL만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에 익숙한 뭐 이렇게 확장성 있는 어떤 SQL 영역 부분들은 커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DW의 일찌감치부터 테라데이터는 좀 군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라클에 비해서. 오라클은 OLTP에서 강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DW로 상당히 많이 엑사데이터를 가지고 브로칭을 하고 있는데 테라데이터를 많이 겨냥하는 것처럼 저희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테라데이터가 한동안 이제 저희 나라에서 많이 공급이 됐습니다만 2010년 SSD를 채용하는 어플라이언스 제품이 출시됐는데 이게 가격이 낮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좀 고가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그린플럼 EMC 쪽에 많이 뺏기는 것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EMC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스토리지 전문 회사죠. 하드웨어 벤더입니다. 하드웨어 벤더가 그린플럼이라고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를 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묶어서 이제 어플라이언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린플럼은 특별하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이 없습니다. 오픈소스인 포스트그리 SQL DB를 사용을 하고 그 위에 이제 클러스터링 솔루션을 자체에 그린플럼 자체에 클러스터링 솔루션을 얹어서 어플라이언스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뒤늦게 HP가 버티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컬럼 베이스드 DB죠. 예, 그거를 이제 전문으로 하는 이제 버티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2011년 올해 2월에 인수를 해서 DW 전용으로 어플라이언스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경쟁도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이베이스가 왜 없냐 하실 텐데 사이베이스는 SAP에 최근 인수가 되면서 SAP는 하드웨어 벤더는 아니고 사실 패키지죠. 어플리케이션 벤더죠. 이제 그쪽으로 가면서 약간 좀 방향이 약간 좀 달라졌다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여러 변화들이 결국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현재 상황을 보시면 SQL 기반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리얼타임 리플리케이션으로 이제 OLTP 영역과 OLAP 영역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분리돼 있죠. 그리고 데이터 볼륨이 증가하는 어떤 그런 위험성에 이제 노출이 돼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기술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실험적으로 미리 이제 적용을 해보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아직 이제 범용적으로 쓰이고 있는 기술들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기반의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NoSQL 부분 그리고 뭐 버티컬 데이터베이스 부분 여기는 맵리듀스죠. 예, 이런 부분들이 다 대안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뭐가 정답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 지금의 현재 기술 분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젠가는 통합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얼타임으로 OLTP하고 OLAP를 이렇게 연계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좁혀지면서 결국은 통합된 시스템을 바라지 않을까 고객분들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SSD 베이스드 스토리지에 대해서도 이제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SSD 가격이 이제 충분히 좀 내려와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라지 스케일의 SQL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는 여전히 존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SQL이 이제 NoSQL을 많이 외치고 계시는데 SQL이 과연 없어지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도 SQL 되게 중요합니다만 이 부분을 활용하고 있는 패키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BI 툴, 뭐 ERP 이런 부분들이 다 SQL 프로세싱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터페이스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갑자기 없어지리라는 생각은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SQL 부분은 계속 중요한 인터페이스로 자리매김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대용량화되면서
제가 그러니까 기업에서 굳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다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보안 사항에 저촉이 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클라우드 DB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티베로를 로드맵을 그리는 데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고려가 돼서 뒤에 고려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 로드맵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한 해와 올해 초까지 고민했던 내용들을 저희 내부에서 작성되고 같이 공유했던 내용들을 공유해 드리는 것이고요. 먼저 간략하게 어제 발표드렸던 티베로 5 내용 설명드리고 6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쭉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티베로 5 어제 출시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성능 그리고 안정성 측면에서 절대 외산에 뒤지지 않는다. 이제는 저희가 아직 그 메인 시스템이라고 하죠. 메인 기관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의 실적이 아직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기관계 시스템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품질의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성능 개선에 있어서는 일단 그 다중환경, TAC가 적용된 환경에서 동기화 부분이 상당히 성능이 개선이 되면서 성능 향상 효과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저 부분이 새롭게 좀 정비가 됐고요. 그리고 로깅 방식이 이제 이벤트 베이스드로 바뀌면서 로깅 자체가 주는 DB상의 어떤 부하도 줄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면서 성능 자체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성능 인스턴스 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그 메모리상의 그 데이터 구조 자체가 자료 구조를 저희가 좀 더 개선을 했고요. 그래서 DB 엔진 차원에서 좋은 성능과 그리고 안정성을 보이는 좀 더 견신해진 DB 엔진을 선보였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성 측면에서는 이제 복구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DB가 이제 그 DB 자체의 어떤 원인도 있습니다만 다른 하드웨어적인 원인이나 네트워크상의 원인으로 인해서 페일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복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4 버전에서는 복구가 좀 많이 느리다라는 이제 지적을 받아왔는데 그 부분을 개선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스 환경에서의 TAC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유닉스까지 저희가 TAC를 지원했었는데 윈도우즈에서도 역시 TAC 스토리지를 써서 공유 디스크 기반의 액티브 클러스터링 구성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성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DB 엔진상에 이제 튜닝 요소가 되는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이 파라미터를 조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동화했고요. 그리고 오토매틱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DBA 분들이 이제 그 DB를 관리하시면서 가장 중점돼서 생각하실 부분이 성능일 겁니다. 그래서 성능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성능 추이를 이력으로 이렇게 저장해서 언제든지 보고 어떤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툴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티베로 스탠바이 클러스터링에서 DDL 복제 부분이 지원이 안 됐었는데 이 부분도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충분히 이제 외산과 맞대결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5를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벌써 이제 고객분들 한번 써보자라는 의견들이 있으신데 지금 이제 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6는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티베로 6는 저희가 타겟팅하고 있는 것이 DW 시장과 애널리틱 프로세싱에 적합한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가지죠. 그래서 DW라든지 클라우드 쪽에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이제 핵심 요소가 티베로 매시브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티베로 액티브 클러스터링과 대비돼서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티베로를 선택하실 때 액티브 클러스터링 할 거냐, 매시브 클러스터링 할 거냐, 뭐 이런 식의 옵셔널하게 이제 제공이 될 클러스터링 기술이고요. TAC가 쉐어드 에브리싱 구조라고 하면 TMC는 쉐어드 나싱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은 TAC는 이렇게 스토리지가 다 모든 서버에 공유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만 TMC는 자체 스토리지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 분리가 되어 있죠. 사실은 이렇게 돼야만 확장하기가 사실 쉽습니다. 노드를 하나씩 붙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가 가지는 어떤 그 탄력적인 어떤 그 데이터 수용 구조에 이게 훨씬 더 적합하다고 저희가 보여져서 쉐어드 나싱 구조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X86 범용 서버를 통해서 구성이 가능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규모의 대용량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DW 시장 그리고 클라우드 DB 이런 부분에 저희가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결정하기까지 사실 그 많은 솔루션들을 좀 검토를 했습니다. 하둡이라든지 엑사데이터 그리고 그린플럼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걸 적용을 하는 결정 과정을 좀 겪었고요. 그 결과 이제 요구 사항들은 이런 것들로 설정을 해보자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좀 됐네요. 비용이 절감이 돼야 되겠다. 빅데이터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빅데이터가 되더라도 수용이 되더라도 퍼포먼스에는 영향이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를 얘기할 때 퍼블릭,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만 이 부분 다 수용이 가능해야 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클라우드라는 환경은 노드가 상당히 많게 구성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려면 관리 도구가 없이는 일일이 관리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 도구도 분명히 갖춰져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CLI, ODBC, JDBC, OLEDB 이런 맵리듀스 API 같은 그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하되 이제 쉐어드 나싱 형태로 구조를 가지고 하고 그리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익스터널 데이터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퍼포먼스에 대한 고려가 사실 많이 있어야 되는 구조이고요. 이걸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OLAP 쪽에 성능을 찾는데 최적화하는데 노력을 하고 가능하다면 OLTP도 과연 저희가 옵티마이저 설계를 잘 할 수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들이 이제 개발해야 될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워킹 모델을 잠깐 들여다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TMC 구조가 됐을 경우에 SQL이 어느 특정 노드에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이제 실제 저장되고 있는 자체가 하나의 테이블이 이렇게 있다면 3개의 노드로 이렇게 분할이 돼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저장이 되는 상태가 되고 그 정보를 이제 데이터 딕셔너리에 저장을 하고 있겠죠. 그걸 가지고 SQL 리퀘스트가 오면 그 데이터 딕셔너리를 분석을 해서 이런 슬레이브 노드가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판단을 하고 만들어진 실행 계획을 이렇게 슬레이브 노드에 분할해 줍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의 SQL 요청에 대해서 3개의 노드가 한꺼번에 같이 일하는 효과가 되고 이건 이제 병렬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이쪽으로 다시 취합이 돼서 리턴이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가 하나의 SQL 리퀘스트에 대해서 서로 협업을 하는 병렬 처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이제 좀 더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AC하고 TMC를 비교하면 가장 큰 특징이 이제 TAC로 이렇게 다중 노드를 구성하게 되면 이제 노드 간에 바뀌는 어떤 데이터들을 서로 동기화하기 위한 트래픽들이 사실 그 노드 간에 발생을 합니다. 사실 그게 이제 그 퍼포먼스를 좀 떨어뜨리는 어떤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반면에 TMC는 노드 간의 어떤 트래픽이 어떤 것이냐면 그 데이터 리플리케이션이 이루어집니다. 데이터가 이제 분산이 돼서 저장이 되고 그리고 그 부분은 이중화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리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하는 메커니즘이 안에 있는데, 그런 리플리케이션, 그리고 SQL 처리 결과를 취합하고 다시 리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패러렐 프로세싱이 된 데이터의 어떤 취합 부분, 이런 부분들이 노드 간의 어떤 트래픽 로드로 작용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AC, TMC 이렇게 어떤 특징을 서로 나누고 있고요. TAC가 이제 OLTP 쪽에 특화되어 있다고 하면 TMC는 OLAP 그리고 클라우드 쪽에 특화돼서 저희가 고객분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9월쯤에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고요. 많은 기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